안녕하세요. 기진쌤입니다. 오늘은 캘리그라피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연습하시면서 주의해야 할 점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붓펜의 각도 조절입니다. 처음 선연습을 하실 때 붓펜의 각도에 유의해 주셔야 하는데요. 처음 습관이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으니 이 부분을 특히 주의해 주세요. 이렇게 붓펜을 세워서 써주시면 좋습니다. 세로 선을 그을 때도 선을 긋는 방향으로 붓펜이 살짝 기울어지지만 종이와 붓펜 사이가 거의 90도에 가깝게 세워서 써주고 있어요. 이렇게 역방향 선긋기도 마찬가지고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도 선을 그어 보세요. 캘리그라피는 자유자재로 써야 하는 글씨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방향으로 선을 그어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여러 방향으로 선 연습을 해주세요. 곡선을 그을 때도 마찬가지로 붓펜을 세워주셔야 깔끔하게 선이 나오게 됩니다. 강약 조절하는 선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붓펜을 세워 쓰지 않고 붓펜을 눕혀 주신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붓펜의 각도를 이렇게 눕혀서 써볼게요. 그러면 선이 굵게 나오는 것도 물론이지만 이렇게 거친 선이 나오게 됩니다. 선이 깔끔하지 않고 이렇게 거칠게 나오는 선을 우리가 갈필이라고 부르는데요. 나중에 우리가 무거운 느낌이나 어두운 느낌, 거친 느낌을 낼 때 일부러 갈필선을 만들어서 표현을 하는 글씨체도 있지만 처음에 연습을 하실 때는 선을 깔끔하게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붓펜을 최대한 세워서 써주세요. 갈필선으로는 이렇게 강약, 이렇게 필압 조절 연습을 할 때도 이렇게 선이 울퉁불퉁하게 거칠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초보자들이 연습하기에는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붓펜을 최대한 세워서 깔끔하게 이렇게 선 연습을 해주세요. 그리고 붓펜을 눕혀 쓰다 보면 붓끝이 갈라질 수 있거든요. 그럼 붓펜이 망가지는 원인이 되니 이 부분 주의해 주시고 처음에는 되도록 세워서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각도에 꼭 유의해 주세요. 두 번째로 주의하실 점은 캘리그라피 연습을 하실 때 글자 크기입니다. 글자 크기를 처음에는 크게 연습을 하시다가 점점점 글자 수가 많아지거나 글씨 연습을 하시다 보면 글자 크기가 점점 작아지세요. 물론 작은 공간에 여러 글자를 쓸 때는 크기 조절을 해야겠지만 처음에 짧은 단어나 한자, 두자 연습하실 때는 큼직하게 연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큼직하게 글씨 연습을 해주시면 글자 안에서 필압 조절, 강조하는 부분의 느낌을 좀 더 살려줄 수 있어요. 같은 글씨를 작게 한번 써볼게요. 글씨의 크기가 작아지면 크게 연습을 할 때보다 강약, 굵기 조절하는 부분과 모음이나 받침 등을 강조를 해주어도 그 느낌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캘리그라피를 오랫동안 하셔서 익숙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요.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큼직하게 연습을 해주셔야 큼직한 글씨의 느낌을 이제 작은 글씨로도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히 처음에는 글씨를 좀 큼직큼직하게 연습을 하시라고 많은 수강생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연습을 하시다 보면 점점점 글씨가 작아지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볼펜이나 연필 글씨에 익숙하다 보니까 크게 쓰시는 것이 좀 어색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지만 처음에는 좀 의식적으로라도 이제 글씨를 크게 연습하시겠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렇게 연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빠른 시간 안에 필력을 향상시키는데 이제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주의할 점까지 알려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글자 사이의 간격입니다. 글자 사이의 간격은 자음이나 모음을 따로 연습하시거나 한자 단어를 쓸 때는 해당되지 않고요. 단어를 쓸 때, 문장을 쓸 때,
그럴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에요. 이렇게 감사합니다라는 간단한 글귀를 먼저 써볼게요. 감사합니다는 5개의 글자가 모여서 이루어진 글귀인데 감사합니다를 제가 좀 다르게 한번 써볼게요. 가끔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모음 강조를 해주신다고 이렇게 사자를 뒤로 길게 모음을 늘려서 강조를 해주시면서 뒤에 합니다를 이렇게 붙여주시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중간에 공간이 많이 비게 되죠. 공간의 상황에 따라서 좀 글귀가 어색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면 한 가지 글귀를 더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줄수를 2줄로 해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여유로운 하루라는 글귀를 이렇게 써보면 글자 사이사이 간격도 제가 좁혀서 써주었지만 이렇게 줄 사이 간격 어떠세요? 최대한 제가 붙여서 써주었지요. 그러면 이제 잘못된 예를 제가 한번 써볼게요. 글씨체나 구도 거의 비슷하게 한번 써보았는데 글자 사이사이 간격을 조금씩 더 띄워주었고 이제 줄과 줄 사이에도 이렇게 공간을 좀 많이 남겨주었어요. 물론 캘리그라피의 정답은 없지만 이렇게 글자 사이사이 간격과 줄 간격을 띄워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모아서 한 덩어리로 써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간단하게 사랑해라는 글귀를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간격을 최대한 붙여 쓴 거와 간격을 좀 띄워서 한번 또 써볼게요. 처음 연습을 하실 때는 간격을 이렇게 띄워서 써주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뒤에 글자가 올 때 가로 모음 같은 걸 꼭 길게 해주시지 말고 좀 짧게 해서 최대한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이렇게 한 덩어리로 만들어 주시는 점 꼭 주의해 주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3가지 점은 꼭 주의해 주시면서 캘리그라피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